오늘은 평소 올리던 모델링 영상보다 난이도를 확 낮춰서 초보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건물의 전체 형태를 바닥만 표현해서 볼 수 있게 해봤어요. 시간 낭비 없이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만 익힐 거고 아마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3D 디자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필수 명령어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곡선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면에서 보시죠. 일단 저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를 일단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에 오셔서 여기 상단 쪽에 이 비틀리 링크라고 써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제 개인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후에 이 모어메스 라이노 명령어 기본 단축키 명령어 해설 요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명령어들은 저 단축키 기준으로 제가 말을 한다는 거를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너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은 객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돌리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객체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되고 컨트롤 누르고 추가한 객체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해놓고 저희가 바로 이 형태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는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 해놓고 이 건볼로 살짝 오른쪽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이거랑 완전 똑같은 형태가 나오진 않겠지만 곡선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CV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제 커브라는 명령어예요. 커브는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마음껏 그리고선 이렇게 다시 왔던 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왕 만든 거 이렇게 한번 커브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는 좀 다른 형태지만 이렇게 해서 커브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건물이 두 개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커브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커브를 이렇게 정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복사해 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CAD 써보셨으면은 C 스페이스바 카피죠. 카피 똑같아요. 객체 선택해주고 C 스페이스바 근데 이거를 이 수직으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때 여기 옵션에 수직 옵션이 있거든요. C 스페이스바하고 V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복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요렇게 수직으로 위로 하나 복사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 스페이스바 V 스페이스바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하나는 좀 낮게 하고 이거랑 비슷하게 하나는 이렇게 더 위쪽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명령어를 써볼 거냐면은 로프트라는 명령어를 써볼게요. 로프트는 이제 진짜 정말 라이노를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LO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객체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주고 스페이스바 하면은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줍니다. 로프트에 대한 이 개념 설명 한번 하고선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커브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위로 한번 이렇게 쭉 올려놔 볼게요. 그랬을 때 로프트라는 건 어떤 명령어냐면요. 요 선이 쭉쭉쭉쭉쭉 진행을 해서 이 중간선까지 맞아져라. 그리고 이 중간선이 쭉쭉쭉 연결이 돼서 이 끝선까지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따라가라고 하는 명령어가 로프트인 거예요. 로프트. 그래서 LO 스페이스바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순서 제가 뭐 하나, 둘, 셋 했잖아요. 이번 하나, 셋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여기서부터 모델링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로프트를 적용할 때 이 선의 중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절반 그리고 위쪽 절반을 나눌 수가 있죠. 여기도 선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이쪽 절반 위쪽 절반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이 한쪽을 선택했으면은 이제 같은 쪽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쭉쭉쭉쭉 연결되는데 여기 클릭한 게 여기 클릭한 곳으로 가게. 만약에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선택된 점이 바로 한번 실제 보여드릴게요. 에로 스페이스바하고 하나 둘 셋 클릭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에 D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에로 스페이스바에서 하나
이 위쪽을 선택해 보는 거죠. 둘 하고 다시 여기는 아래쪽 셋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 개념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직선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가고 위쪽은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이렇게 생기고 아래쪽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 얘를 그대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새로운 커브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내가 요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D 스페이스바에서 지워주시고, 이거 객체를 이렇게 클릭해보면 요렇게 컨트롤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도 좋고, 일단 이 건볼의 핸들 동그라미를 이용해 볼 건데, 이 쉬프트를 꾹 누르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객체가 줄어듭니다. 요런 식으로 줄여놓고, 얘는 이렇게 뭐 한쪽으로 돌리고 객체를 선택하고 F10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커브 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커브 핸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제가 새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뭐 이거 하나 이렇게 D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고, 컨트롤 Z로 다시 돌려놓고, 그럼 이 두 개를 제가 로프트 하게 되면은 LO 스페이스바 하고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여기서 예시로 하나, 두 개, 세 개로 로프트를 한 것처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C 스페이스바, V 스페이스바에서 하나 더 이렇게 만들고선 이 세 개를 에로스페이스바 한다 그러면 또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TT 스페이스바 하면 저희가 탑뷰에서 볼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거 객체 하나 지워주고 CV 스페이스바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VV 스페이스바 하면은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왔고, 위쪽으로 하나 올려놓고 이 두 개 잡고 LO 스페이스바 해서 이번에는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 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비슷한 위치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이건 뒤집어졌는데 FF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다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이쪽으로 다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TT 스페이스바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두 개를 잡고선 B 스페이스바는 리빌드인 거예요. 리빌드. 이거의 점의 개수를 제가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50개, 3개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LO 스페이스바 하게 되면은 네, 아까보다 편안해 보이는 형태죠. 아까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이전 걸 한번 봐볼게요. 이 이전 거에서 F10을 누르면 제가 컨트롤 포인트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 연결이, 그러니까 밀도라 그래야 되나요? 이 밀도가 얘가 더 빽빽하고 얘는 좀 더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빽빽하니까 이렇게 해서 벌써 여기 반 이상 돌았는데 얘는 이미 한 바퀴를 다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쪽에다 다 엮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가 막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돼 있는, 이거 바로 해볼게요. 로프트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이쪽 중심으로 옮겨놓고 아까와 비슷하게,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끝나는 부분이 막 엄청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만큼에서 이제 한 반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얘는 거의 한 반 이상 돈 거죠. 3분의 2 정도 돈 거죠. 이게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서 이 커브의 밀도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밀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REB 스페이스바에서 이거를 3차에 50, 점개수 50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F10 눌러서 켜보면 이제 얘도 빽빽해진 거죠. 그랬을 때 두 개를 에로 스페이스바에서 이거를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은 하고선 스페이스바 하게 되면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 같고 얘는 이쪽인 것 같고 얘가 살짝 이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그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안으로 살짝 더 넣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살짝 넣어주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뭐 여기 히스토리 기록 요걸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페이스 바하고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히스토리 기록이란 건 어떤 거냐,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방금 실행된 명령어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안으로 줄여버릴게요. 뭐 그래도 비슷하네요, 형태는. 그러면은 이거 FF 스페이스바로 히스토리 기록 파괴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플립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제가 이렇게 중간 브릿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요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론트 뷰에서 봐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지나는 요런 커브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렸죠? TT 한번 갔다가 VV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거를 제가 EXTC, 익스트루드로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EXTC, 익스트루드 커브입니다. 익스트루드 커브라는 거는 이 커브를 저희가 그렸잖아요. 이걸 EXTC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솔리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솔리드 옵션을 끄면은 뭐 그냥 서피스로 만들거나 어쨌든 커브를 쭉쭉쭉 연장시켜서 2D, 3D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익스트루드 커브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를 시켜놓고 객체 선택하고 이번에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가위처럼 잘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플릿이란 명령어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종이를 먼저 선택해야죠. 종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위를 선택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S 스페이스바 하고선 분할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잘려 나갈 사람 종이다. 스페이스바 하고 절단 객체 이거 잘라버릴 거 이게 가위다. 종이를 먼저 선택하고 가위를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이제 반대로 뚫리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S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건 다 D 스페이스바를 다 지워줄게요. 두 개의 이런 어떤 통로 같은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DE 스페이스바 듀 엣지인데요. 듀플리케이트 엣지예요. 가장자리를 복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하나, 가장자리 두 개 이렇게 해서 저 복사했습니다. HH 스페이스바는 인벌타이드로 이 선택된 객체 이외의 객체들을 다 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F10 눌러서 한번 봐볼까요? 아 이게 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네요. 그럼 이 두 개를 그냥 한번 로프트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는 뭐 이런 중심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서 스페이스바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쇼 해서 보면은 요런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너무 크니까 옆으로도 좀 넘겨볼게요. 지금 이거 이전 거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다 D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세 개를 선택하고 J 스페이스바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개가 저희가 하나의 열린 폴리 서페이스로 만들어졌고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쭈르르르 이런 계단 형태로 만들기 계단 형태가 아니라 등고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B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선 객체를 선택하고 컨투어 CT로 해놨어요. CT 객체 선택하고 요거죠. CT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하고선 평면의 기준은 아래쪽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가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누기 잘라낼 거를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여기 지금 3000이라고 했는데 덩치가 좀 더 크니까 한 5000으로 해볼게요. 5000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들이 뽑혀 나온 거죠. HH 스페이스바 저 인벌타이드 저희 아까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나온 선들을 다 선택하고선 저희가 PS 스페이스바 플래너 서피스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면은 플래너 서피스라는 명령어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커브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닫힌 커브에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면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셀 SRF 셀 서피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들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면들만 선택됐나요? 네, 면들만 선택된 거예요. 방금 제가 하이드 명령어 썼는데. 그럼 또 셀에 또 다른 명령어 있나요? 셀 CRV 셀 커브 있어요. 셀 커브로 D 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죠. 그러면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네들 다 잡고 이번에 익스트루드 서피스 익스트루드 커브 배웠었잖아요. 익스트루드 서피스도 가능한데 저희가 여기서 어떤 거 써볼 거냐면 옵셋 서피스를 써볼 거예요. 옵셋 서피스로 이 바닥판의 두께는 200 정도 이렇게 줘서 잠깐 연산을 기다리게 되면은 얇은 판이었던 게 이런 식으로 두께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쇼 해서 보면은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런 그 바닥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거를 저희가 여기 아래쪽에서 레이어 1번으로 바꿔주고 이거 레이어의 재질을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바꿔주고 색상은 뭐 그냥 이런 검정색 쪽으로 해주고 투명도 50 이상 해주고 반사율 없애주고 반사율을 0으로 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뒷면 설정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거 바로 재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뷰에서 이 표시 모드까지 열어주시고 이 음영에 가셔가지고 여기 색과 재질을 렌더링 재질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면 설정은 단일색이 아니라 앞면 설정 사용 요걸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하고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뭔가 유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안쪽에 슬라브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그리고 또 모델링도 실제로 따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다음 질문에도 궁금증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축물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사실 제가 라이노를 그리고 그래스하퍼를 이렇게 잘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를 아느냐 이런 걸로 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르게 설명해보면 도넛과 커피잔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비슷하거든요. 위상수학이고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제가 딱 3가지 규칙을 정리하고 나서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라이노 3D 디자인, 그래스하퍼를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본 것처럼 이번 학기에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에 비정형 디자인을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선택적으로 직선의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선밖에 만들지 못해서 직선의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답답함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도 찍고, 그리고 여기까지 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쉬운 예제,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예제, 아니면 흥미로운 건축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